그 사이 강원도 내 감염 건수는 전국 발생 건수의 52%에 달하게 됐습니다. 일단 감염 개체가 발견된 지역은 포획 과정에서의 오염을 막기 위해 총기 포획보다는 폐사체 수색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이 진행됩니다. 한 5일, 오늘 6일째 됐는데요. 저기 금마리에서 한 7마리, 그리고 여기 산운에서 오늘 2마리, 어제 2마리, 오늘 1마리, 지금 그렇게 총 찾았거든요. 한 10마리를 이제 찾았는데, 지금 계속 산을 타고 하루에 아침에 9시에 나와서 3시, 4시까지 계속 산을 타야 되니까 많이 좀 힘들지. 야생 멧돼지의 흔적을 쫓다 보면 사체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때론 살아있는 개체도 만나지만 그들에게는 총도 사냥개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개를 못 푸는 게 이 돼지 사체 그 돼지 열병 묻어 있는 게 개한테 묻으면 집으로 데리고 가면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를 못 푸는 거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멧돼지의 길만을 찾아 걷는 수색대원들. 낙엽 가득한 겨울 산행이 힘든 건 제작진뿐인가 봅니다. 돼지가 나왔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성체의 야생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그런데 사체를 앞에 두고 또 다른 걱정이 이어집니다. 밑에 들매다. 어디로 가서 없었으면 가서 뒤졌다는 얘기야. 아니, 어디 있어. 죽진 않고. 그 금방에 어디 있겠죠, 뭐, 금방에. 그게 약하지 않을까, 이게. 근방에 뭐가 있어요? 같이 동료들, 하고 같이 땡기는 게 있고. 같이 다니던 애들이 있거든. 돼지는 무리 지어서 다니니까 약하게 이게 어딘가 또 다른 돼지가 죽어 있을 수도 있어. 얘가 다 터졌어. 이게 이거 도둑이 나오겠다. 이게 여기서 지금 시도 채취는 여기서 못해 안 돼. 이거 피 다 흘린다. 그냥 가야 돼.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때마다 부디 감염 개체가 아니길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오늘같이 어미 멧돼지가 발견되는 날이면 걱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게 지금 암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새끼 달린 게 아마 새끼가 있을 거예요. 그 주위에. 근데 이제 그 새끼가 달렸으면 애미가 죽었으니까 새끼도 죽을 가능성이 많죠, 이게. ASF 청정 지역인 강원도 원주. 지난 2011년 구제역 당시 겪었던 살처분의 악몽이 아물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될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농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역에 실패한 전쟁이라고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22,000마리를 묻었는데 벌써 이제 9년 됐죠. 그런데 아주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지만 그런데 ASF로 인한 피해는 여느 농가 못지 않다는데요. 2달 넘게 계속되는 이동 제한 행정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동 제한이라 하면 아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는 이동 제한이 있고 권역 내에서만 돼지와 분뇨 이런 게 움직이게 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거는 풀어줬지만 평소에 출하하던 곳에다가 출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가 한 2, 3억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달에? 예. 예. 이곳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화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기, 충청, 경상도 등으로의 돼지 출하가 막힌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모순이 뭐냐면 투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농장에서 가까운 데서 멧돼지가 죽어서 몇 마리가 발견이 돼도 그냥 돼지 팔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농장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집돼지에서 발생한 거나 옆에서 산에서 발견된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현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멧돼지는 환경부가, 사육돼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인 거죠. 태양이 두 개이다 보니 각각 째이는 곳이 다르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돼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보면 농림부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돼지를 아예 비워버리는 그런 전략들까지 쓰면서 했는데, 근데 집돼지만 잡아보고 사실은 아무런 통제 없이 다니는 멧돼지가 실질적인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들 추정을 하고, 울타리를 치는 목적이 집돼지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멧돼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불명확하거든요. 양돈 농가의 바이러스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이지만 주 매개체인 멧돼지나 광역 울타리 관련 업무는 모두 환경부 소관인데요. 컨트롤 타워가 일단 문제였다라는 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총괄하는 환경부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그 경험이라든가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야생 멧돼지 생태계 보호라는 측면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기 때문에 ASF는 농장에 위험을 주는 야생 조수거든요. 그러면 이 멧돼지를 어느 쪽에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총괄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농식품부가 해야 됩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가축 전염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환경부는 보호라는 측면을 했고 조사, 연구를 해봤지 질병은 경험이 없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이 개원을 해서 지금 질병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적인 상당히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컨트롤 타워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야생 멧돼지 전문가의 부재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돼지열병이 걸리면은 멧돼지 몸에도 오한이 오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목욕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설을 바탕으로 하니까 폐사체 수색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전반적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10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 경영주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국의 방역 정책만 믿을 것도 아니고 농장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해주는 그 방법이 유일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제발 한 가지라도 좀 배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그 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 방역기에서 에어 샤워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입구부터 시작된 방역. 연천의 양돈 농가들은 자기 무장에 나섰습니다. 여기 이게 그 멧돼지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쳤던 그 광역 울타리고요.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여기 1차 울타리, 여기 2차 울타리인 거죠. 완전히 밀봉을 해놓은 상태예요. 고양이 한 마리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 농가 바로 옆으로 정부의 방역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이중길 씨는 직접 사비를 들여 농장 전체를 둘러싸는 이중 방역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울타리가 이 라인에도 하나 쳐져 있고 철망으로 요 라인에 하나 또 쳐져 있고 이런 판으로 이 라인을 또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돼지를 키우고 있는 데인데 멧돼지가 접근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끌고 해야 돼요. 이게 농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인데 보시다시피 그 외부에 있는 옷을 다 벗어놓고 신발도 다 벗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농장 안에서 입는 옷을 전용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샤워를 4번을 하게 돼요.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점심 먹으러 나올 때 한 번,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그래서 하루에 4번 샤워를 하게 되는 거죠. 삼중 울타리의 이유. 돼지열병 발생 농가로부터 23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살처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23km라고 하면 서울시청에서 성남시청이나 의정부시청의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 내를 다 살처분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방역시설이 잘 되어 있는 농장인지를 파악을 해서 역학관계가 없고 방역시설이 잘 되어 있는 농장은 아무리 가까운 데서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살처분해서 예외를 시켜줘야지만 농가들이 열심히 방역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난번처럼 일방적으로 거리나 행정 단위로 살처분을 하면 어느 농장이 열심히 방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려고 하면 과거와 같은 살처분 정책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ASF 감염 사례는 멧돼지 포함 950건, 반면 살처분된 돼지는 약 38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렇게 되면은 한 국가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할 경우에 생산량의 총 생산량의 20%가 손실이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농림업의 총 생산량이 한 50조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 중에서 축산업이 한 20조를 차지합니다. 20조 중에서 양돈 산업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가 된다는 말이죠. 양돈 산업이 40%를 차지하는 이 생산 그 조직 자체가 ASF 발생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이창번 씨의 돈사에서 멀지 않은 거리. 그가 처음 양돈업의 꿈을 키웠던 아버지의 돈사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정말 부모님도 땀을 많이 흘렸던 곳이 장소고, 저 또한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 꿈을 키웠던 곳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죠. 처음 겪는 것도 일도 아니고 두 번째이다 보니까 또 첫 번째 겪으면서 어머니가 건강을 잃으시는 걸 옆에 다 지켜봤고, 저 또한 지켜봤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겪는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또 두 번째나 겪고, 그것도 이번에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많이 힘들죠. 26년간 부모님이 땀과 정성으로 일궈오며 가족을 건사하던 삶의 터전이지만 구제역에 이어 돼지 열병으로 또다시 진행된 살처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재입식해야죠. 재입식을 해야 되는데 어미돼지를 넣어가지고 또 많은 시간 동안 또 수입이 없을 거고, 또 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또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게, 또 그때 동안 사육을 하면서 키운다는 게 자신이 없어요. 저희는. 살이 더 어두웠어요. 살처분 됐을 때 그런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학년이 되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거 준비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족 여행이나 것도 한번 안 가봤는데 참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들한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초등학교 때 추억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빨리 좀 자리 좀 잡고 그리고 좀 늦었지만 애들하고도 좀 좋은 시간 좀 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것도 다 확인하고. ASF가 이대로 남아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양돈 농가의 생계만이 아닌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코로나 시대 또 다른 바이러스 전쟁. 부디 ASF의 남하가 하루빨리 멈추길, 달라질 방역당국의 대책을 기대합니다.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한이가 장애 2급인데 특수학교 들어가기가 정말 별따기예요. 양천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18살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처음부터 다시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이가 돼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들을 너무 치열하게 알아보고 싸우고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이